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도에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 도시농업의 가치가 5조 2천억 정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 가치가 한 3조 1천억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한 1조 3천억 원, 그리고 환경적 가치가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일까요? 5조 1조 또 더 높이 되는 하실 분 들었나요? 네. 곳곳에서 많은 도시농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농부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성과 공유회를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도시농부들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3가지 주제로 해서 3번의 이렇게 마당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 미래 세대, 공동체 이 3가지 키워드로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생태 전환, 삶의 전환, 생태 텃밭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 도시농업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4명의 청년을 모셨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생태전환이라고 말은 있지만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순서대로 네, 이름이 있습니다. 성현영, 최소율, 김한월, 조은빛 이렇게 4분의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조은빛님은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 영상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 도시농업계 청년의 대표주자 성현영 씨앗이라고 별명 씨앗입니다. 씨앗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한번 누군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어떤 활동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바쁘죠, 오늘? 저는 성현영, 별명은 씨앗이라고 하고요. 제가 씨앗을 너무 좋아해서 인도농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자라고 할 때 제가 씨앗이라고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씨앗으로 부르고 있고요. 올해는
도립 텃밭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해바람 텃밭, 옥상 텃밭에서 최종포도 씨앗 받으면서 최종포도 하고요. 거기서 토종 농부학교, 도시농부의 토종학교라고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번외로 가을에 배추 모종을 같이 키우면서 토종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한월님과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혹시 있었을 텐데요? 아, 네. 아, 제가 계속 하면 되나요, 제 거? 네. 빨리 넘길까요? 네. 지금 사진은 이제 그 같이 사실 그 토종 씨앗을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냉장고가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그냥 예전에 쓰던 정말 오래된 냉장고여서 그걸 바꿔보자. 근데 그걸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해서 배추 모종을 키워서 팔아보자. 150만 원만 모아도 냉장고 하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밭갈이를 하고 난 다음 모습이고요. 이게 거의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그 밭 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씨앗을 넣고 그게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그 자란 모종하고 또 씨앗 직파도, 배추 씨앗 직파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요. 그리고 그게 자라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수확을 해가지고 같이 겉절이랑 배추전이랑 이렇게 맛있게 해 먹었었습니다. 네. 제가 씨앗 어떻게 더 해요? 아니면 잘라요? 자르겠습니다. 잘라요, 오케이. 네. 나중에 질문 받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바라 텃밭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한 최소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해바라 텃밭에서 저렇게 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잡초를 뽑아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또한 저렇게 작물들과 꽃을 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재배한 수확물을 가지고 저렇게 상추 샌드위치처럼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이제 곤충이나 수확물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지식들도 얻었고요. 이렇게 토마토 마리네이트도 열심히 만들면서 지난 3년간 해바라 텃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최소율님은 중3입니다. 네, 키가 커서 고등학생 같죠? 중3인데 중1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훌륭한 청년입니다. 저는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해 인도동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김한원이라고 하고요. 원래 소개를 하고 이렇게 어떤 일 했고 이렇게 뭐 했는지를 설명을 진짜 짧게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모두 영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영화 현장 그리고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농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랑 함께 텃밭에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밭도 갈고 모두 심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랑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게 남아서 일을 하다가 좀 번아웃 같은 게 심하게 와서 그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원래 취미로 목공을 했었어가지고 그 목공을 하다가 조금 더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농사에 대한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터라 전문가 과정,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제가 제 삶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일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생태로 돌아가는 삶이 제 일상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GMO와 토종 분자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보면요, 아 되게 내가 모종만 심고 수확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쪽짜리 농사를 했었구나. 그 순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퍼마컬처 수업을 통해서 원래 농사는 그렇게 지어야 한다는 관념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 도시농업과 커먼즈 활동을 통해 함께 농사를 짓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공동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비워서 좀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인도농 활동하면서 제가 만수마을 이음 텃밭에서 공동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가정 14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14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 묵묵히 와주셔가지고 막 물길도 내주시고 혼자 이렇게 풀 메고 있으면 비켜 이러면서 예초기 이렇게 해주셨던 박필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전문가과정, 강사 양산과정, 토종농부단을 비롯해서 많은 활동에서 매주 정강현 선생님 바람쌤을 항상 뵀어요. 그때마다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고 늘 좀 고민이 많을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바람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 청년들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씨앗은 사실은 작년 올 초까지 사무국에서 활동하다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죠. 네, 프리랜서가 좀 체질인 느낌인가요? 얼굴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다들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되게 밝아졌다고 해주셔가지고 원래 직장인들의 병은 퇴사가 답이거든요. 대표님 못 들으신 걸로. 당연히 제가 되게 오래 일을 하면서 너무 배운 것도 많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제가 생각보다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새로 만나면서 같이 토종농사 지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네. 좀 지금은 아주 좋지만 좀 불안한 지점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이번 섹션의 주제가 생태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생태 전환에 대한 좀 의미를 잠깐 나름대로 의미를 짚어봤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 생태 전환 뭐지? 근데 이따가 이제 인터뷰 영상으로 보겠지만 조은빈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생태로운 삶, 생태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태로운 삶이라고 하면 조금 좀 더 이해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소율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주제였는데 제가 왜 소율님을 초대하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지 혹시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텃밭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쉬지 않고 거의 이제 이렇게 매주 텃밭 활동을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 요인은 뭐예요? 그 이 젊은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이 텃밭 활동은 단순히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밭도 메꾸고 이제 거기다가 씨앗과 모종 같은 것도 심게 되고 매주 오면서 그런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자라는 작물들을 수확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고요. 또 이런 작물들을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분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뿌듯함과 성실함이 점점 쌓여가서 이제 이게 뜻깊은 일에 보람참을 느끼게 되어서 3년 동안 꾸준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생태 전환.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은 더 어렵지 않나. 왜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끈끈한 어떤 이웃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 또 밭도 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이 생태 전환이라는 거는 얼마나 어렵게 다가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텃밭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의 삶에 조금 들어온 이 젊은이들을 아주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진짜 멋진 청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청년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도시에서 이런 그 관계 맺음, 생태 전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사실은 텃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텃밭 활동, 이 텃밭, 농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었지만 저는 좀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농적인 삶을 토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예전부터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그게 무조건 수익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걸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게 초반에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런 농사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점점 이런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내 일상 안에 곳곳에 이런 농적인 삶을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나의 본업이나 수입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던 친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이 음식이 왔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텃밭 안에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농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걸 곳곳에 녹여보려고 고민을 지금은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텃밭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직 많은 청년분들 또는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 이런 기회를 잘 못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런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태로운 삶으로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거를 토대로 농적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도시농부라고 저를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26살 때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도시농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 반대도 많았고 걱정도 많긴 했는데 다행히 주변에 도와주시는 좋은 어른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기회도 꽤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어서 약간 기세? 기세의 문제일까? 기세가 관건일까? 그런 생각도 해요. 되게 저는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환경, 먹거리, 뭐 이런 복지, 교육 이런 것들과 전부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무기력함도 느꼈어요. 너무 작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바뀔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니까
동적인 삶과 어쨌든 연관이 있고 뭐라도 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러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섹션, 그 생태 전환이라는 섹션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그 마지막 영상으로 볼 조은빛님인데, 이분은 그 지난 10월달에 저희 인천에서 공동체토파 활동가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군포에서 대아미 마을에서 이제 범박골 베어듬이라는 그 공동 농사 두레에서 이제 두레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좀 생태로운 삶 전환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을 얻었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조은빛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빛이고요. 여기 마을에서는 주로 은빛 이모라고 불리고 있고, 범박골 베어듬이라는 이름으로 농사 짓고 있고, 마을에서 농사 두레지기로, 또 마을 밥상 짓는 밥상지기로, 또 여러 어린이들을 만나가는 마을 이모로 지내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립이라든가 자주적인 문화들이 만들어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제일 먼저 뒀었던 건 생태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나 전환이나 농적인 삶이나 모든 것들이 결코 홀로 할 수가 없는 거더라. 예. 그게 이제 생태로운 농사를 짓고 또 마을에서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생태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각각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유지되고 생태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게 어느 순간 생각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자립 같은 경우도 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자립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엔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없는 것들을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눔이 있어야 또 자립이 되더라고요. 농사도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해와 물과 바람과,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일하는 거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많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호미질을 하고 씨앗을 심었다고 얘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적인 삶도 나 혼자 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이제 저는 새겨요. 그러니까 생태와 자립과 함께 살이가 이제 내 삶의 모토라고 두고서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 가지가 있나를 먼저 점검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잘 살든 못 살든 저의 비슷한 나이대 혹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진짜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 사람도 이렇게 사네, 이 사람도 이렇게 사네 하면서 불안이 줄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저의 삶을 봤을 때 불안한 지점들이 많아요. 제가 번듯한 직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적인 삶을 살았을 때 충분히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살다 하더라도 농살림과 마을살이를 살아가면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제 나이대가 특히나 이제 직장에서 유지를 하거나 가정 생활을 유지를 하거나 혹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진짜 나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들과 관계 맺어 갔을 때, 그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속 안에서 진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경험들이 결국엔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삶을 청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농적인 거냐면, 도시에서는
되지 않거든요. 도시는 결국엔 돈과 직결이 되고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계속 소비만 해야 되는 문화고 체제잖아요. 스스로 내가 생명을 길러보고 또 그것을 나눠보고 하는 그런 경험은 결국엔 농적인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삶의 전환에서는 농이 필요하다. 제가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여기는 관계가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긴 진짜 모임이구나. 저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 재미나게 농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좋은 만남으로 만나가시고 또 저도 계속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생태 전환의 핵심은 관계 맺음이다. 여러분 같은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관계 맺음 충분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